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키워보려고요.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손주를 돌봐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갈등, 바로 도움과 간섭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경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연 씨는 결혼 5년 차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죠. 그래서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이른 나이, 누군가 믿고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 시어머니가 선뜻 나서주셨으니까요. 내가 우리 손주 볼게.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와.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항상 배불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여놓으신 거죠. 아직 어려서 잘 먹여야 해. 밥 먹는 시간 놓치면 안 돼.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옷을 한가득 사오시는 겁니다. 분홍색 프릴 달린 원피스, 리본이 달린 머리핀, 반짝이는 구두까지. 우리 손주 예쁘게 입혀야지. 물론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아이에게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더러워져도 괜찮은 그런 옷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초콜릿은 너무 일러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 다 먹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순간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거라고. 자신은 그저 출퇴근만 하고 정작 육아의 주도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이죠. 밤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이 육아는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해? 안 봐주신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지연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 아이인데 왜 내 목소리는 없는 걸까?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집으로 가서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당연히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라고 말한다면 그동안의 노고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핵심은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랑으로, 며느리는 책임감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선의가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고 통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도움과 간섭의 역설입니다. 박현숙 씨는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오로지 가정에만 매진했죠. 그런 그녀에게 손주 돌보는 일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아이는 누가 키워? 현숙 씨는 며느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당연히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물론 며느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살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손주를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못해주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지. 아침밥은 꼭 따뜻하게 챙겨 먹이고 낮잠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간식도 영양가 있는 것으로 직접 만들어주고 옷도 계절마다 새로 사줬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너무 많이 먹이시면 나중에 식습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머니, 낮잠은 2시간 이상 재우면 밤에 못 자요. 어머니, 아이 옷은 제가 살게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 경험으로 키우는 건데 왜 자꾸 토를 달지? 어느 날 참다 못한 현숙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 일은 이제 그만할까 봐. 엄마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못하겠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와이프가 내가 하는 일마다 간섭이래. 그럼 엄마가 안 하는 게 낫겠지.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다만 중요한 결정은 저희 부부가 하고 싶어요. 아이 먹는 것, 입는 것, 교육 방식 같은 거요. 그 말을 들은 현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그냥 베이비시터였나? 하는 서운함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어요. 비록 시간은 적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제야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존중받는 것이었다는 거리요. 세대 차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 가치관, 육아 철학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30년 전에는 할머니의 경험이 곧 지혜였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육아서도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부모들은 최신 육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아이를 키우려 합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도 이해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방식이 구식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최선이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해본 사람이야. 요즘은 달라요라는 말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만 깊어집니다. 현숙 씨와 지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현숙 씨는 중요한 결정 전에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먹일까? 내 생각은 어때? 지연 씨도 퇴근 후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어땠어요? 제가 출근할 때 울었는데 괜찮았나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경계를 정하자고 하면 왜 섭섭해 하실까요? 이건 많은 며느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이게 마치 벽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정민우 씨와 김하나 씨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그들의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시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오셔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장을 재배치하고 심지어 부부의 침대 시트까지 갈아주셨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너희는 힘드니까. 물론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씨는 점점 자기 집에서도 주인이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하나 씨는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한 주 내내 야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 8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깜빡했네. 뭐 어때 가족인데. 그날 저녁 하나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만큼은 우리끼리 보내고 싶어. 어머니 오시는 것도 미리 약속하고 오시면 좋겠어. 하지만 민우 씨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섭섭해 하실 텐데. 그럼 나는 계속 참아야 해? 부부는 그날 밤 크게 다퉜습니다. 경계선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내 집 따지면 서운하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유지된다고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경계선은 바로 이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그어야 할까요? 첫째, 비난이 아닌 필요로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매번 간섭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볼 기회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자꾸 오셔서 불편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말에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공격하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둘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좀 덜 오시면 안 될까요? 같은 애매한 표현은 오해만 낳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처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절만 하면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주중에는 어려우니 일요일 저녁 식사 때 함께하면 어떨까요? 같은 대안이 있으면 거부가 아닌 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우, 하나 부부는 결국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주말에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꼭 같이 식사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대신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나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 정말 힘들어요. 다만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조정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 셋을 혼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정작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주 씨는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부터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큰 손자와 갓난아기를 동시에 돌보는 며느리를 돕기 위해서였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큰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니까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은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기도 어린데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거죠. 자기 집인데 눈치가 보이고 아기를 어떻게 돌보고 싶어도 시어머니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주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이라니.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외식하고 싶어서요. 은주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은주 씨는 그때만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매일 부대끼지 않으니 서로 부담도 없고 오히려 더 반가웠습니다. 은주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었구나.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도움이 뭔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했던 거죠. 진짜 도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 간단한 질문이 모든 걸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도움은 다릅니다. 어떤 며느리는 밥 해주는 것보다 아이를 몇 시간 봐주는 게 더 큰 도움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직접 손주를 돌보기보다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묻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존중해야 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상대의 결정권까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봐주는데 내 방식대로 할 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도울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먹이래. 이 시간에는 낮잠 재워야 해처럼 며느리의 규칙을 따르는 거죠. 물론 본인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며느리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도움에도 적정량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되니까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주 3일 이상일 때 오히려 고부 갈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부대끼고 의견 충돌도 잦아지기 때문이죠. 한 노년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도움은 필요할 때 주는 도움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것이죠. 은주 씨는 지금 며느리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1~2회 정도 손주를 보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붙어 있지 않으니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서로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묻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강수진 씨와 며느리 최유진 씨는 요즘 고부관계의 모범 사례로 주변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전형적인 고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수진 씨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든다고 속상해했고,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전환점은 유진 씨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며 수진 씨는 자신의 임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파하던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억 말이죠. 수진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매일 갈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웠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옆에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무섭거든요, 혼자.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며느리에게 조언 대신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너 힘들지? 나도 그랬어. 유진 씨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단순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가 아닌 인생 선배와 후배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달랐습니다. 수진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밥 해주는 게 나을까? 아기 봐주는 게 나을까? 유진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은 대충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씻거나 잠깐 쉴 때 아기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수진 씨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그러자 유진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너무 안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들의 관계는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참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내 방식이 맞아가 아니라 내 방식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죠. 둘째,
솔직하게 말합니다.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조금씩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아, 나는 이게 좀 불편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가 잘 따라주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유진아,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넷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함께합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서 마음은 멀어지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진심으로 만나는 게 낫습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김혜영 박사는 말합니다. 요즘 고부관계는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권력을 가지고 며느리가 순종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여야 하죠. 그러려면 시어머니는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고 며느리는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고부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성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더 존중하고 더 조심스러웠겠죠. 그 마음으로 대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유진 씨도 덧붙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해요. 제 친엄마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많은 게 이해되더라고요. 결국 고부관계도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노력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려 애쓰고 양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도와준 건데 왜 간섭이라고 하죠?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도움과 간섭의 경계는 의도가 아니라 수용에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이라도 상대가 진심으로 필요로 하면 큰 사랑이 됩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내 경험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 세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고 있진 않은가?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고부 갈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마찰을 갈등으로 키울 것이냐,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입니다. 좋은 고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감사 표현이 모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모여 사랑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한 가정을 사랑하는 같은 편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가면 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고부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가깝기에 더 노력해야 하고 타인이기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